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여기 집중 좀 해보세요. 내가 월급을 200만원 정도 받으면 한 달에 1인 생계비 135만원 제외하면 월 65만원을 변제하잖아요. 이걸 36개월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 이게 개인회생이죠. 내가 급여를 400만원 받으면 1인 생계비 135만원 제외하면 265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해야겠죠. 급여가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변제하니까. 근데 내 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 생계비 135만원이 아니라 2인 생계비 220만원을 제외하니까 월 180만원을 내게 되고, 내 밑에 자녀가 2명 있으면 3인 생계비 280만원을 빼게 되니까 400만원 빼기 280만원 하면 한 달에 120만원을 변제금으로 내는 것이고, 이걸 36개월 내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급여가 400만원인데 나하고 밑에 자녀 2명 빼면 3인 생계비 280만원 빼고 월세나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거 추가 생계비로 일부 금액을 더 공제하면 변제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배우자의 자산이나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부양 가족의 수나 추가 생계비 금액은 계속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고 건강하면 굳이 채무를 탕감받는, 분할 변제하는 채무자가 모든 가족을 부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를 더 해야 됩니다. 자, 또 한편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고 했죠. 청산가치는 나의 재산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적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아파트, 토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청산가치가 되죠.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식, 코인, 토토, 사치, 탕진, 명품, 과소비, 이런 것들 있죠. 음주, 도박, 이런 것들은 재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탕진한 금액들 역시 재산처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다시 말해서 탕진한 금액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더 커지니까 변제를 더하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탕진한 금액이 큰 사람은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를 더하라는 식으로 페널티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무렇게나 돈 써버리고 채무 탕감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 이 사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95년생 미혼 남성분입니다. 20, 30대 미혼 남성인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없는데 빚져서 왔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조금 오시죠. 코인하거나 토토에 있겠구나 느낌이 오시죠. 투자 운용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순식간에 채무가 발생해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있던 라더견, 임창정 이런 분들이 연루되었던 주가 폭락 사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주가 조작 같은 게 개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24년 8월 같이 하루에 갑자기 10%씩 떨어지는 폭락 사태가 가끔씩 일어난단 말이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경우에는 반대매매, 강제 청산으로 끝나버리고 빚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분 5월 12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신청도 동시에 했습니다. 4일 뒤에 금지명령이 내려왔죠. 이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을 월급, 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퇴직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지 말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도 강제집행하지 말라.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 12일에 신청해서 4일 만에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남아있는 금액은 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남아있는 재산 가치니까 당연히 청산 가치에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회당 100만원 이상 거래 관계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물어보고 끝났거든요.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준칙을 변경을 했죠.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최근 채무가 문제된다면 그걸 이유로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 사례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탕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제출을 해야죠. 농협증권이든 키움증권이든 간에 채무자가 주식 계좌 남아있는 것은 그거는 재산 가치잖아요. 탕진한 금액 말고 남아있는 가치, 그거는 재산이니까 예적금처럼 재산 목록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키움증권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요. 자, 5월 12일에 신청을 해서 5월 14일에 금지명령을 받고 8월 23일에 개시결정 받고 10월 30일에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급은 3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1인 생계비가 125만원이었으니까 매월 약 175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36개월이니까 6천만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 보셨지만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하는 금액이 커지니까 변제 금액이 내려오게 되는데 저분처럼 싱글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 공제할 만한 자녀가 없으니까 1인 생계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예적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대출받은 돈하고 해서. 그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증금 2천만 원에 딱 집어넣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거예요. 요거 채무자들이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가치가 크면 변제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청산가치에 소액 보증금은 반영이 안 된다고 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500만원짜리가 있으면 그거는 청산가치 0원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머리를 쓰겠지. 내가 예금이 3천만원 있는데 이대로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3천이 될 건데 요거를 보증금에 살짝 집어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액 보증금으로 공제를 받으니까 청산가치가 0원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좀 법원 보기 그런 거야.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갑자기 월세집을 구하는 꼴이니까. 그래서 지금 해도 될까요?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지긴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자주 주시거든요. 100% 장담까지는 못하는데 대체로는 소액보증금으로 인정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액보증금으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청산가치에서 뺐거든요. 이분 자동차가 대략 2천만원이고 예적금이 대략 1천만원 있었는데 요거 합쳐서 청산가치 3천만원 정도만 반영을 했고 이분이 직전에 보증금 2천만원 넣었으니까 야 이건 인정 못한다. 보증금 2천만원 소액보증금 인정 못하니까 부인을 하고 이 2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넣어서 청산가치 5천만원 만들어라. 그런 보정 권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전에 보증금에 넣었지만 인정을 해줬고 다른 사건에서도 직전에 보증금을 넣어도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까지는 아닌데 자 그래서 철마다 있는 주가 폭락 사태 내가 스스로 주식 코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있고 대놓고 리딩방에 사기당해서 그렇게 되신 분이 있고 누군가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동의 없이 1인 매매를 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경우가 있고 친구가 내 거 맡아준다 했던 경우도 있고 이 범위가 좀 넓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코인 탕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들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쪽으로 주장하는 게 유리한지 상황을 좀 보셔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